안녕하십니까. 소유캔 TV입니다. 예. 뭐, 제 채널의 구독자분이 270명? 조금 넘긴 하는데, 제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뭐 못해도 한 2주에 한 번씩은 영상을 올리고 있었는데, 좀 개인적인 업무나 좀 일이 있어가지고, 한 달 넘게 지금 영상을 못 올리다가, 정말 오랜만에 다시 올리게 됐어요. 근데 전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11월에서 12월. 예. 그래가지고 잠깐 좀 바빠가지고 뭐 생업이 바쁘다 보니까 물론 뭐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책을 좀 못 읽은 것도 있고 책을 읽어서 그 내용을 좀 하는 게 이제 대동남 대신 독서하는 남자가 수유캔 TV 제 채널의 메인 컨텐츠인데 이제 책을 읽은 게 없다 보니까 영상을 올릴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하고 그리고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조금 더 급한 일이 있다 보니까 했는데 이제 그 일들이 조금 다 마무리가 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일단락이 져가지고 24년 12월 또 막바지이기도 하고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뭐 복귀 뭐 은퇴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너무 제가 영상을 안 올리다가 갑자기 또 띡 올리는 것보다 제가 그동안 뭘 했는지 제 스스로 또 돌아본다는 느낌으로 짤막하게 그 약간 근황 그런 거 좀 하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 예전에 솔캔 TV 자격증 인증했을 때 이제 했던 건데, 제가 이렇게 자격증을 이렇게 쭉 땄죠. 이렇게 쭉 따고, 이렇게 이때는 거의 뭐 논스톱으로 쭉 따고, 요게 이제 24년 3월이죠. 예, 이제 24년 12월에 제가 자격증 하나를 추가를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지금 시도를 했죠. 이때까지는 실패가 없었어요. 나름, 이때까지만. 왜냐면 그래서 나름의 그 공부하는 노하우라든지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시험이잖아요. 예. 이건 좀 많긴 하지만, 예. 이거 어렵거든요. 얘 어려워요. 얘 어렵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올 3월에 이제 소방안전관리 따고, 이번에 자격증을 이제 12월에 목표로 하나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뒤에서 또 말씀드리는데, 결과가 안타깝게 좋진 않았어요. 물론 불합격에 이제 변명을 대고 싶지는 않은데, 한 달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게 된 이유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다 연계돼 있어요. 왜냐면, 이때까지 제 자격증은 약간, 이때는 회사를 다닐 때 필요한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었고, 이 세 개는 이제 회사를 나와서도, 애프터잡, 그 회사를 나와서도 제가 어디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용돈벌이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돈은 조금 아마 이쪽 라인으로 가면 지금 받고 있는 연봉보다는 많이 다운이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나올 수는 없고 최대한 회사에 붙어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예, 너 이제 나가라 회사에서 막 그렇게 압력을 주면 그러니까 자기 위안도 있어요. 나 이런 자격증이 있으니까 난 회사에서 잘려도 나는 뭐 군질 언덕이 있다. 약간 이런 그런 자기 방어적인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추가하려고 했던 자격증은 이런 자격증이 아니고 요쪽에 가까운 거였어요. 업무와 관련된 거. 그리고 그 자격증은 제가 회사 직장 생활을 시작하기 전부터 좀 따려고 시도했던 건데 근데 얘가 이 자격증이 응시료가 비싸요. 7만 원이나 해요. 그리고 얘가 저도 제가 하는 업무가 기획 일이라 보다니까 숫자를 다루게 되거든요. 뭐 재무 뭐 그래서 이런 자격증을 따놓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이 기획 일, 재무랑도 이런 업무 이런 뭐 수익성 뭐 이런 거 할 때 내가 숫자를 잘 안다는 걸 이렇게 자격증으로 이렇게 어필하기 좋겠구나라고 해서 따두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뭔가 이제 이 자격증이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난이도가 있고 그리고 다 계산도 해야 되고 응시료도 비싸고 근데 굳이 저 자격증이 아니어도 제 경력이 뭐 부정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왜 이걸 하려고 했냐면 제가 11월에 좀 얘기가 좀 길어지 이직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직을 준비를 했었어요. 지금 이직 시장이 어떠냐면 되게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몇몇 업종은 성장하는 업종에서는 이것도 양극화가 돼 있는데
성장하는 회사 업종들이 있거든요. 온라인 쪽이나 약간 대표적으로 그런 몇몇 있잖아요. 예, 토스라든지 어디라든지 몇몇 성장하는 이쪽은 사람이 없다고 난리예요. 너무 성장을 잘하니까. 성장을 잘하는. 근데 리테일이라든지 이쪽 좀 안 좋은 업황 안 좋은 데는 지금 희망퇴직 계속 나오죠. 이마트 뭐 어디 뭐 계속 희망퇴직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직 시장이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왜 이직을 하려고 했냐면 지금도 나쁘지 않고 제가 다니는 기업이 뭐 짱짱하긴 한데 그래도 회사가 훅 가는 것도 언제 모르니까. 그리고 팀 내에서 이제 그 조직에서 제 입지도 생각했을 때 또 한 번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지금 있는 회사에 제가 지금 보니까 5년 반 정도 돼 가더라고요. 꽤 오래 있었어요. 제가 15년 경력인데 지금 이 회사에서의 그 경력이 제일 길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후려치고 또 딴 데로 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일단은 어디 트라이를 했었어요. 이렇게 잡 뭐 인크루트 뭐 사람 이런 데 올렸죠. 그럼 헤드헌터 분들이 자꾸 요즘에 링크드인으로도 자기들이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링크드인에다가 올리면 그걸로 지원하면 이렇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헤드헌터 분들이 오시는 게 확실히 이거 회사가 헤드헌터 쓴다는 건 돈 들인다는 거잖아요, 이분들한테. 그래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이분들이 제가 15년 경력이니까 지금 들어오는 포지션들이 다 팀장이에요, 팀장. 물론 제가 팀장할 연차이긴 해요. 팀장인데 전략팀장, 사업 전략. 근데 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M&A 진짜. 그러니까 돈 좀 모아놓은 회사가 지금 불황이잖아요. 예, 돈은 모아놓고 이제 성장하니까 새로 이제 신사업 진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략팀장이 요구하는 그 리ኳ이어먼트가 M&A인 거예요. M&A. 근데 M&A가 이 경력이 쉽지가 않거든요. 제 첫 회사에는 M&A 팀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일반 회사에서 M&A 팀이 따로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M&A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쉽지가 않아요.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경력이에요. 근데 M&A 경력을 원하는데 이 사람들도 알죠. 헤드헌터도 그래요. M&A 경력을 원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그리고 M&A 하시는 분은요, 그 기업에서요, 최고 브레인이고 어찌 보면 최고 브레인이고 최고 중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회사의 성장을 다루는 그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뭐 M&A 물건 어디를 하냐 마냐 우리와의 정합성 시너지를 검토하는 쪽이라서 예, 그리고 굉장히 좀 전문적인 영역이긴 해요. 듀 딜리전스 뭐 이런 거 다 따지고 언더라이팅하고 계약서 검토하고 이게 재무도 붙고 법도 붙어야 돼요. 딜브레이커 되지 않기 위해서 법무팀하고도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 하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랑 같이 조인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계약서 검토 이런 게 실무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팀장 포지션이 물론 제가 전략기획이라는 경력이라서 그런 것만 와서 그런 데도 있는데 유독 지금 M&A 역량을 요구하는 전략팀장 포지션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저도 M&A는 제 15년 경력에 몇 번 한 적 없거든요. 예. 그리고 또 M&A 팀이 할 때 저랑 같이 전략기획으로서 같이 했던 거고, 근데 전략기획으로서 사업성 검토 이런 건 많이 했죠. 사업성, 사업 아이템. 그 지분 투자 이런 건 좀 해봤어요. 예, 홀딩스에 있고 이럴 때 좀 해봐가지고 M&A까지는 아니면 약간 그런 비스무리한 느낌인데 다르긴 해요. 엄연히 달라요. M&A는 M&A는 실무적으로 그 컴플리트 그 끝마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법무법인이라든지 이쪽이랑 같이 일하는 요 영역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딜을 프로세스에 대해서 본인이 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정이라든지 그런 거 계약서 검토라든지 그런 실무적인 프로세스를 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커서 단순히 요 앞단에서 하는 그 사업성 검토, 얘가 지금 시장 파이가 어느 정도 되고 고객이 어떻게 되고 우리 시너지가 날지 요거는 약간 스토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스하고 넘어가면 이제 실제로 딜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실제로 딜을 하는 이게. 예, 재무적으로 뭐가 숫자가 어떻고 현금 흐름이 어떤데 기업 가치가 어떻고 그래서 매수가 매도가 그거 산정이 제일 중요해요. M&A에서 그거는 종결적으로 요거는 이제 전략기획이 요 일은 해주고 실제로 이제 M&A가 이런 물건을 갖고 오고 전략기획이랑 공조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죠. M&A도 하는데 사업성 검토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자 우리 딜 하자 하면 이제 그 밑에 단 이제 M&A 팀들이 하거든요. 예. 이게 M&A 역량을 요구한다는 건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이런 거.
예. 근데 저는 약간 요거에 많이 했죠. 전략 얘기라면 사업성 검토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냐면 이런 역량을 지금 원한다는 거예요. 돈 좀 있는 회사들이 이제 신사업을 하고 싶은 거죠. 예. 이게 또 개인 제가 부동산 얘기하는 데 그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금 부동산 하락장 왔죠. 근데 막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하락장 왔으니까 사면 안 된다. 사면 안 된다. 근데 결국 경기가 풀리잖아요. 돈 번 사람들은 언제 돈을 버냐면 하락장 때 오를놈한테 돈 그 투자한 걸 한 사람들이 결국 돈을 벌게 돼요. 예. 결국 쌀 때 사는 거예요. 쌀 때, 쌀 때. 실제로 제가 M&A 팀하고 일할 때 약간 기획적으로 아이디어 냈던 게 프로젝트 이름이 낙과죽기였어요. 꽈죽기. 낙과죽기. M&A 팀한테 제가 좀 이거 해보자고 했던 게 낙과죽기가 뭐냐면 이렇게 과수원에 있는데 과실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가 상품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충분히 먹을만 하거든요. 애벌레가 여기 살짝 없고 아니면 이거 충분히 바람이 좀 그날 세게 불어가고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충분히 먹을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A급들은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게 상품성이 없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M&A 물건도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되게 수익성 좋고 괜찮은 애인데 뭔가 한 번의 이슈, 지금과 같이 글로벌 이슈 이기라든지 그런 거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괜찮은 애인데 한 번에 부는 바람에 이렇게 낙과가 된 애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애들을 롱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거. 롱리스트와 숏리스트가 있어요. M&A 할 때, 숏리스트는 이제 후보군을 줄인 거죠. 예, 파이널 5, 파이널 2, 3 이렇게. 롱리스트는 좀 어벙벙하게 풀을 더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낙과죽기 풀을 우리가 이게 가지고 있자. 그리고 얘가 지금 인수가 얘네도 얘네가 잘 나갈 때는 몸값이 높죠. 근데 얘네가 이렇게 뭔가 글로벌 위기라든지 뭐 안 좋고 뭐 할 때 수익성이 꼬꾸라 좀 안 좋을 때 그때 이제 매수가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현금 흐름이. 예, 그거 다시 우리가 사가지고 회복시켜가지고 걔네 부채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올리자. 그래서 이 낙과 후보군 롱리스트를 하자 하는데 그냥 M&A 팀이 그래 우리 이미 하고 우리 롱리스트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없어 별로. 예. 아 그러냐? 근데 이제 그 롱리스트에서 좀 더 깊게 좀 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다 하는 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딴 데로 M&A 얘기하면 좀 따로 했는데 그래갖고 지금 요구하는 전략기획, 사업 전략할 때 M&A 용량이라든지 신규 투자 원래 자기가 했던 인더스트리에서의 전략기획 이거는 말고 이거 사업 전략이죠. 이거 말고 이거 아예 다른 영역. 그러니까 저 헤드헌터 저 그 인더스트리에서 경력 없는데요. 아 괜찮대요. 이 인더스트리 말고 아예 이런 신사업을 검토하는 이쪽으로 물론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데 이렇게 팀장이나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신사업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경영진이 갑자기 모드 전환을 해요. 우리 투자하는 모드 아니고 우리 기존 영역 강화하는 쪽으로 하자. 그럼 이 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갑자기 공중분해돼요. 진짜.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이에요. 예. 뭐 어떤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돈을 벌고 캐시카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투자를 하고 싶어. 근데 이 기존의 조직에는 신사업 투자라든지 그걸 했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원래 본연된 인더스트리에서만 쭉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외부 수요를 하는 거죠. 예. 뭐 컨설턴트 출신 뭐 그 신사업 투자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연봉 잘 주고 팀 꾸려 주죠. 예. 그래갖고 사업 전략, 뭐 신사업 투자 전략 해갖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 줘요. 그래서 막 해요. 막 해야 한단 말이에요. 검토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데 뭔가 안 맞아. 결과물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겠죠. 예.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했죠. 근데 이게 기업들이 진짜 많이 이래요. 돈 좀 모은 기업들이 이거 좀 굴리고 싶어가지고 딱 한다 계열사 늘리고 안 돼요. 그리고 갑자기 이 회사도 업황이 안 좋아져요. 그러면 이거 자체도 깨질 수 있단 말이에요. 핵심이 집중하라, 핵심이 확장하라. 제가 경영 컨셉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모두 선회를 해요. 야, 안 되겠다. 우리 본연의 같이 하자. 기존의 해외 영업 늘리고. 그럼 이 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회사 내에서요. 일이 없어져요. 네, 회사 내에서 이 일이 없어져요, 이게. 그럼 얘네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팀 없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를 수는 없잖아요. 이런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진짜 이거 제가 경험한 얘기예요, 경험한 거. 그러니까 신사업, 뭐 이렇게 신규 투자팀 이런 거 가실 때 조심해서 가셔야 돼요. 이게 저 연차일 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에요. 저거 되게 좋은 경험이거든요. 진짜 실제 M&A까지 하고 뭐 영업 양수도 청산 이런 업무까지 하면 되게 좋은 경험인데 연차 많이 차고 저런 팀 갔다가 저 팀이 저렇게 분해되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조직으로 이 신사업 팀 애들이 흡수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경력이 안 맞으니까 또 이직해야 돼요. 또 이직해야 돼요. 또 이거 찾아서. 근데 이거 불러주는 사람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신사업 투자하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직하는 케이스가 있고 다시 이 원래 인더스트리의 기획으로 들어가겠죠? 기획으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제가 이 케이스였어요. 이 케이스였어요. 이 기획, 경영기획 파트에 그래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죠. 근데 기존에 있던 기획 인원에 제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 밑에를 베이스를 깔아주게 돼요. 여기서 막 날아다니다가. 물론 여기서도 성과 내고 다 치고 올라갈 수 있긴 하죠. 근데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예요. 왜 기존에 있던 분들의 약간 그 업무하는 방식,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도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제가 들어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신입사원 받은 느낌이에요. 신입사원 받은 느낌인데, 물론 기본적인 업무, 기획 업무 툴이라든 일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몇몇 분들은 좋게 봐주시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는데, 이게 그래요. 이게 좀 그래요.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신사업 투자, 뭐 사업 전략 해서 인원 뽑는다고 하잖아요.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잘 보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직을 할 때 뭘 보셔야 되냐면 인더스트리의 정합성. 예. 설령 이런 경우가 오더라도 내가 패션, 뭐 리테일, 내가 했던 뭐 IT, 원래 내가 알던 쪽,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그게 경력이 단절이 아니고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력 관리 좀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자꾸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11월에 그 회사 하나를 트라이해서 최종 면접까지 갑니다. 최종 면접까지 가요. 예. 최종 면접까지 가는데 이 회사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패션 회사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쭉 그 유통에 있었는데, 아니 제 업종은 유통에 있었는데 패션과 유통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 첫 회사도 패션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벌써 제 패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문제 삼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평판 조회도 했어요. 예, 평판 레퍼런스 체크도 했고, 그래서 막 아는 예전 팀장님이랑 직장 동료한테 나 이제 이직하려고 하는데 해서, 근데 그것도 솔직히 일이에요. 제가 이직한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되는 거잖아. 근데 평판 조회도 했고 해서 했는데 최종 면접 일이 또 한 2주 딜레이 된 거예요. 뭐 대표님이 갑자기 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이게 길어졌어요. 이게 이 면접 일정이 길어지면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기존 회사에서는 업무가 돌아가고 있고 마음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 진행될수록 계속 힘든 거죠. 마음이 힘든 거예요. 티는 안 내고. 근데 티를 안 내고 해도 은근 티가 나요, 그거.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 면접 보러 갈 때도 연차 쓰고 가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연차가 없다 보니까 소방안 좀 보면서 반차 쓰고 갔어요. 그럼 복장이 좀 다르잖아요. 아무리 비즈니스 캐주얼 입으라고 해도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무 면접 봤는데 실무 면접도 되게 빡셌어요. 전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에 불꽃을 살리고 다시 갔죠. 근데 이제 이게 이 사이에 이제 2주가 더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12월 초에 봤어요. 12월 초에. 12월 초에 왔는데, 근데 요쪽이랑 볼 때, 이때 직무가 뭐냐면, 경영 기획인데, 약간 계열사 관리였어요. 제가 홀딩스에 있을 때 약간 그런 업무를 하고, 근데 이런 걸 하다 보면, 재무적인 역량을 많이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1차 면접 볼 때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했던 업무들이 재무적인 역량이 좀 다 껴있는 애들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때 느꼈죠. 아, 내가 이때 자격증을 땄네. 그때 따려고 했던 재경관리사예요. 재경관리사. 재경관리사. 솔직히 제 연차에 딸 자격증은 아니에요. 직장생활 뭐 초입이나 직장생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따는 게 맞아요. 대학 졸업반. 예, 그게 나아요. 예. 그걸 따놨으면 내가 지금 이 면접 자리에서 되게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아쉽더라고요. 예. 아, 따놓을 걸. 이거를 안 따놓은 게 여기서 이제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예. 물론
결과를 말씀드리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제가 파이널을 보고 최종 면접 보고 보통 이틀 정도면 답이 나와요. 이미 최종 면접은 그래요. 아마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아요. 얘가 들어가서 이미 15분에 이미 합격이 결정이 돼 있어요.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이미 전 감을 잡았죠. 아, 나 안 됐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10일 지났을 때 그때 알려주더라고요. 와, 이것도 이 기간도,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에 좀 정내미가 떨어진 거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됐다고 알려주는데 유튜브에 그런 영상 많잖아요. 뭐 최종 합격 왜 안 알려줘요? 딱 그 케이스예요. 다른 사람 하나가 더 있었어요. 예. 저 보고 나서 이제 분이 또 봤대요. 이 둘을 놓고 저울질을 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 얘한테 오퍼를 넣은 거죠. 그리고 얘가 오퍼를 받으면 그때서야 얘한테 불합격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되면 떨어뜨릴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근데 차선책인 거죠, 저는. 얘가 안 됐을 때, 그때 얘한테 오퍼 넣으려고 불합격 통보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미 결과는 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한테 해놓고서 얘가 예스를 했으니까, 그럼 얘는 필요 없으니까, 노를 날린 거죠. 그게 10일이 걸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제 입장에서 짜증이 나죠. 이미 안 됐다고는 생각은 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최종 면접은 금방 나와요. 진짜 막 공채로 뽑아서 막 몇십 명 돌아가는 거 말고, 경력사원 최종 면접이잖아요? 그럼 금방 뽑아요. 왜냐면 회사에서도 얘를 데려다가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질질 끌 필요가 없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뭔가 승인 단계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인데 승인 지주야. 여기서 뽑기로 확정이 났어. 근데 이게 위에 승인이 결제를 득해야 된대. 그러면 이 기간이 기는 그런 회사들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 최종 면접 보잖아요. 그럼 보통 이틀에서 3일이면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공지를 안 한다. 그럼 아까 같은 케이스가 대부분인 거예요. 예. 마음 놓고 이렇게 따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저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래서 자격증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재경 관리사 자격증을 따졌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때 12월에 이제 11월에 이제 이직 면접을 하면서 이제 재경 관리사 옛날부터도 알고 있던 건데 미리 따질 걸 그랬어요. 생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준비를 안 했는데 그래서 재경 관리사를 따놔야겠다라는 이슈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제가 내년 상반기에도 이직을 할 때도 따놓으면 나쁘진 않겠다. 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재경관리사 숫자 쪽 하는 쪽 알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바빴어요. 왜 이직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이직도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회사 다트 들어가서 최근 3개년 전자공시 땐 재무제표 뭐 싹 다 읽고 구글링 해가지고 최근 이슈들이 있어요. 예. 이 면접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데 딱 두 가지만 해요. 일단 다트 들어가셔가지고 없는 데도 있어요. 실적을 줄줄 깨세요. 실적 줄고 다트 들어갔을 때 뭐 보시냐면 연차 보고서를 보세요. 연차, 파이널. 그러니까 1년을 통짜로 나오는 게 있어요. 연결 기준으로 된 거. 그럼 거기에 얘네가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쭉 써놓거든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회사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잘 정리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다가 아, 지분 투자했고 지금 얘가 매출이 얼마고 요거는 최소한으로 가져갔어요. 괜히 다른 거 리서치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제일 잘 돼 있어요. 그 회사가 본인이 자기가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최종 면접 가시거나 하면 뭐 질문하실 거 없어요? 묻는단 말이에요. 파이널 퀘스천. 이거 꼭 하셔야 돼요. 플러스 알파 점수예요. 내가 얘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 정도 리서치하고 왔구나, 관심이 있구나를 어필할 수 있는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 한 개에서 두 개는 꼭 갖고 가세요. 예. 그러면 이거 베이스로 물어보세요. 근데 질문 잘 하셔야 돼요. 너무 뻔한 거 물어보면 안 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서. 예, 이거 가지고서. 그거 하시고 두 번째는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그 회사 이름으로 뉴스 검색을 하세요. 최근 1년 가장 따끈따끈한 기사들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숙지하고 가세요. 예.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 이거보다 먼저 되는 거. 본인의 경력상. 줄줄줄 하지 말고 핵심 역량 위주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이거 반드시 이 면접하면서 묻는 거 체크하는 과정이 뭐냐면, 얘가 우리 회사 들어와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이거를 본인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답변하시면 돼요. 이걸 직접적으로 안 물어보시면 본인의 이거 경력 얘기할 때 이런 생각이 들게끔 서술하셔야 돼요. 그냥 내 관점에서 경력을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포지션 JD가 쪘잖아요. 그러면 이 포지션과 이 회사 인더스트리에 맞게 내 경력을 싹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뽑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붙는 거예요. 붙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번에 왜 떨어졌냐? 그렇게 잘 아는 애가. 제가 면접하고 나와서 느낀 게 이거 어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쪽 회사는 우리는 계열사 관리, 숫자, 이렇게 해외 계열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관리가 중요한 포지션이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약간 조금 회사의 성장, 사업 전략적인 얘기로 어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경력에 대해서. 예, 제 경력에 대해서. 예, 그거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아, 저는 그 재무적으로 뭘 했고요. 뭐 홀딩스 업무하면서 뭐 47개 계열사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요 얘기를 더 풍부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걸 물어보시긴 했거든요. 제가 너무 짧게 대략했어요. 계열사 뭐 30 몇 개 되는 거 관리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핵심이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뭐 사업 전략하고요. 뭐 제가 뭐 국내 뭐 랭킹 몇 위 안에 드는 회사로 이런 얘기 필요 없다는 거죠. 저 정도 연차에선. 이 실무적으로 계열사를 어떻게 더 잘 관리했는지 본인만의 노하우나 경력 이거를 잘 얘기했었어야 됐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긴 하네요. 뭐 정신이 없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직하실 때.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재경관리사.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제가 에듀윌 가면 특정 뭐 권고하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얘는 꽈락이 없어요. 세 과목이고 세 과목 다 70점이 넘어야 돼요. 다른 과목에서 점수 잘 받아서 이렇게 올려주고 평균 개념 없어요. 평균 70이죠. 아니 평균 아니죠. 평균 꽈락 점수가 다 이게 합격 점수면 꽉 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70점이라는 게 40문제 중에 하나 2.5점이니까 12개 안짝으로 틀려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잘 합격 수기 보면 한 달 만에 붙는 분들 있고 뭐 초시생인데도 붙는 분들 계시죠? 그 인강 들어서 그래요. 인강.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시간 절약하시면 인강 들으셔야 돼요. 인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저 한 달 공부했죠. 저 나름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회계도 75점 붙었 이게 듣죠. 이건 잘 맞았어요. 그냥 몇 개 안 틀렸죠. 아 65점. 65점이면 70점이죠. 몇 개 틀린 거예요. 두 개. 두 개만 더 맞았어도 합격인 거죠. 너무나 아쉬워요. 너무나 아쉬워요. 너무나 아쉽긴 한데 응시료 7만 원 날라갔죠. 응시료 7만 원 날라갔고 한 달 준비하긴 했는데 뭐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깔짝깔짝 한 건데 이거 붙었으면은 올 연말을 좀 축제하는 분위기로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두 개 더 틀려.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제 스스로를 판단하자면 그 공무원 시험 유희운 강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험을 봤잖아요. 점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실력보다 점수가 항상 더 잘 나와요. 왜 그럴까요? 틀리는 거는 몰라서 틀려요. 그건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쵸? 맞은 것 중에 찍어서 맞은 게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찍어서 분명히 맞은 게 있어요. 안 맞을 수 없고 한두 개라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본인의 실력인 거고, 이거는 여러분들 실력보다 조금 더 운 좋게 더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65점이다라고 하면 제 실력은 뭐예요? 65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무회계 쪽에선. 예. 한 60점 정도 될까 말까? 그럼 애초에 합격이 안 되는 실력이었던 거죠. 75점 얘는요. 얘는 정말 간당간당했던 거죠. 두 개 더 맞은 거잖아요. 이제 쟤는 70점 정도였던 거죠. 제 점수는. 이제 원가회계는 87.5점이면 충분히 합격해도 괜찮을 점수였던 거죠. 예. 제가 세무회계를 공부를 조금 안 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거 먼저 공부하고 수험생 이거 하고 이거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외울 게 많다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좀 시험일이 가까워지는 게 외울 게 많잖아요.
마음이 더 불안한 거예요. 더 모르는 게 많으니까 마음이 더 불안한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시험이 촉박하면은 뭐 호인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세목이 그래서 아 마음이 초조해지니까 더 골라서 외우게 되고 공부를 더 찬찬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 문제집을 나눠주거든요. 얘네가 응시료가 7만 원인데 7만 원을 받을 만한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응용이 자주 나와요. 예. 제가 기출문제 8년치를 풀었거든요. 한 4, 5년치를 풀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건 알겠어. 근데 문제가 똑같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정말. 요리 비틀고 저리 비틀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은 기출문제만 딸딸딸 외워가지고 붙은 사람은 이거 못 풀어요. 못 풀어요. 왜냐면 조금씩 응용과 변형을 해놨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그 이론에 대해서 안 사람은 풀 수가 있죠. 시간 내에. 근데 없는 사람은 조금만 비틀어도 못 푸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그랬어요. 이게. 암기도 안 돼 있기도 했고, 제 패착은 이게 보시면 단순 암기를 많이 틀렸어요, 여기. 예, 그리고 계산 문제 중에 너무 복잡하거나 안 되는 건 제끼시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과감하게.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세무에게는 너무 단순 암기도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너무 안타깝네요. 안타깝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험을 보면 그 점수는 우리의 실력보다 더 잘 나온 거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재경관리사가 응시료가 7만 원이고, 1년에 9번 봐요. 약간 토익 같이 됐어요, 지금. 이게 3일이, 응시료에서 좀, 시험 횟수도 늘리고, 합격률이 30%가 안 돼요, 얘가. 23년인가 보니까 합격률이 높지가 않아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뭐 응시 인원이 많아지니까 합격률이 떨어지는 거 맞는데, 그래서 1월에도 있어요, 당장. 1월에는 제가 1월 초에 가족여행이 좀 있고, 일정이 좀 가족 행사가 많아서 좀 힘들 것 같고, 마음 같아서는 빨리 붙고 다시 하고 싶은데, 다시 재정비해서 다시 보려니까 짜증나네요. 3월에 다시 보려고 해요. 3월에. 이미 공부한 거 아까워가지고. 얘는 어느 정도 합격 점수 나오니까 틀린 거 위주로 다시 보려고요. 세무회계는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되고, 재무회계는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게 틀린 거거든요. 요쪽 부분에 틀린 게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다 맞았죠. 여기 거의 다 맞았고. 원가에게는 거의 지금 전반적으로 다 잘 나오고, 얘는 요쪽에 지금 틀린 게 몰려 있잖아요. 예, 요쪽에. 이쪽이 어디냐면 현금 흐름이랑 지분법, 파생상품 그쪽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재고 유형 무형자산 관리 쪽이고. 여기는 뭐 아사리죠. 뭐 여기 뭐그 법인세, 소득세, 예, 부가가치세. 이제 이렇게만 봐도 보이네요. 여기는 뭐 전반적으로 해서 세무회계를 먼저 보고 3월에 볼 땐 세무회계를 먼저 좀 짱짱하게 잡고, 예, 그다음에 재무회계 봐주고 원가회계 마무리하는 식으로 해서 3월에 제트라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트라이를 해보고 공부한 게 아까우니까. 그래서 이직은 계속 준비 중이에요. 이직 준비 계속 준비 중이고, 그리고 실제로 몇몇 군데는 헤드헌터님 통해서 서류가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면접일은 아직 안 잡혀가지고, 왜냐면 연말이다 보니까 회사들도 종무식도 해야 되고 해서 아마 1월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헤드헌터님 통해서 서류 접수 들어간 그 포지션들도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다 팀장이에요. 다 팀장. 죽겠어요. 설령 제가 진짜 나중에 되면 결과를 알려드릴 텐데 되도 문제인 포지션들이에요. 정말 빡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요 회사들의 눈높이가 엄청 높아져요. 정말 높아져요. 어느 포지션은요 오픈된 지 3, 4개월 됐대요. 안 구해진대요.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 스펙이 안 구해진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 진짜 이직도 쉽지도 않고 아,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꼭 붙어 계세요, 여러분들. 회사가 진짜 뭐 망하는 징조 있지 않으면 꼭 붙어 계세요. 예, 뭐 온갖 그런 거 다 참아가시면서 꼭 붙어 계시고. 24년 12월. 매년 12월이면 무슨 축제 분위기 없고 맨날 썰렁한 연말 분위기가 되는 것 같은데, 24년 12월은 유독 추운 것 같아요. 날씨가 춥다기보다 마음이 추운 것 같아요. 예. 저도 합격 소식 알리고, 막 이렇게 인증하고 싶었는데, 사람이 이럴 적도 있는 거죠. 예. 다시 또 툴툴 털고 일어나시고, 11월에 이직 안 됐고, 파이널에서 떨어졌고, 이것도 두 개 차이로 떨어졌고, 진짜.
아, 제 능력이 좀 미진함을 다시 한번 느끼네요. 진짜 애초에 서류에서 안 되거나 그랬으면 뭐 미련도 없는데 거의 한 달 반을 이직할 때 쓴 노력이 있고 저도 이거 시험도 한 달 정도 계속 했던 건데 둘 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아서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도 하시는 일, 지금 하시는 일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또 25년에 또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유캔 TV 또 다시 책 읽고 또 다시 하고 그렇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거 아닌 영상인데 또 봐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예.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유캔 TV입니다.